결국 B, H, AS 등 부재 단면의 크기와 철근량을 결정하는 문제로 단순화되고, 또 필요에 의해서 BH가 결정이 되어 있는 상태라면 AS, 즉 소요 철근량을 구하는 아주 단순한 문제로 귀결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보고 있는 것처럼 과거의 경험을 토대로 완전한 무에서 설계를 진행하기보단 일반적으로 설계 과정을 효율적으로 편리하도록 하는 가이드라인이 제시되어 있고, 설계자는 저런 가이드라인이라든지 설계 스펙 이런 거에 당연히 익숙해져야 되겠죠. 그죠? 아는 만큼 보인다 그러잖아. 그지? 저런 가이드라인을 여러분들이 많이 알고 있으면 그것을 활용한 설계를 훨씬 더 효율적으로 할 수가 있다라고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아주 여러분들한테 꿀팁을 줍니다. 단면 크기 설계 가이드라인과 철근 설계, 철근 배근의 가이드라인, 이건 정말 꿀팁입니다. 조금만 알고 있어도 이제 맨 땅에 헤딩이 아니다라는 걸 느끼게 됩니다. 볼까요? 단면 크기의 가이드라인, 경제성을 고려하여 직사각형 단면에 B분의 H는 1.5에서 2.0 사이, 골든 레이쇼, 황금비. 응? 여러분 피보나치 수열 거기서 많이 나오지? 그지? 그래서 1.66667 이렇게 나가는 거. 그 B가 우리가 황금비라 그러잖아. 그래서 대충 황금비에 맞추는 거. B분의 H가 1.5에서 2.0 사이를 우리가 단면으로 만들면 경제성까지 고려해서 효율적인 단면이 될 수 있고요. T형 단면으로 내가 만들고 싶다 그러면 이 플랜지의 두께를 전체 총 깊이의 20% 정도로 한다라고 합니다. 맨 땅인 줄 알았는데 이제 어떻게 결정하면 되네, 이렇게 결정을 해야 되고요. 3번 잘 봐봐. 내가 지금 하중을 계산하려면 내가 설계하고자 하는 이 보의 자중을 알아야 되잖아. 그런데 사이즈를 지금 모르니까 자중을 구할 수가 없잖아. 그러면 자중을 어떻게 고려해서 처음에 하중의 크기를 알아야 될 거 아니야. 하중의 크기를 알아야 되는데 라이브로드 플러스 데드로드가 있는데 데드로드 단면이 정해지지도 않았는데 자중을 결정한다는 게 웃기잖아. 그러니까 여기에 해법이 나와 있습니다. 자중을 고려해야 되는 경우 보의 중량은 자기의 중량, 아직 사이즈가 결정이 안 됐잖아. 자기 중량을 제외하고 지탱해야 되는 고정하중과 활하중의 10 내지 20% 정도로 한다. 자기 자중은 지금 아직 계산이 안 되잖아. 자기 자중 빼고 지탱해야 될 데드로드와 라이브로드의 값에서 한 10 내지 20% 정도로 한다. 그게 뭐해? 자기의 자중 계산할 때. 그치? 보의 높이. 아까 여기서 또 20m 할 때 내가 이 보의 높이를 얼마로 해야 될지 전혀 아이디어가 없었잖아. 근데 지금 보면 황금비로 배분을 하면 되니까 보의 깊이를 알면 이게 폭도 대충 1.5에서 2.0 사이로 만들 수가 있잖아. 근데 자중도 저렇게 해서 구할 수가 있고, 그치? 여기서 보게 되면 보의 높이는 지간의 8 내지 10% 정도로 한다. 그럼 내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지금 20m라 그랬어. 그럼 맨 처음에 내가 10%를 하면 2m, 8%를 하면 1.6m 정도의 D를 가지고 설계를 하면 되는 거지. 얘가 1.6m. 맞아? 맞아, 안 맞아? 보의 높이. 지간이 20m라고 그러면 20m의 10%면 2m 아니야? 보의 높이를 2m 또는 8이 16, 1.6m 정도로 하고 1.6m 정도로 하고 걔의 황금비를 유지할 수 있게 B를 구하면 되잖아. 그럼 아까 이 단면 어떻게 맨 땅에 해야 되나가 아니고 이제는 1.6에서부터 2까지니까 1.8 정도로 딱 정해갖고 D 구해갖고 이렇게 계산하면 시작을 하면 되잖아. 그치? 맨 땅이 아닌 거가 된 거죠. 그 다음에 여러분 교재의 9.1쪽에 보게 되면 이런 부분이 나오게 됩니다. 처짐을 계산하지 않는 보 또는 일방향 슬래브의 최소 두께. 우리는 지금 보에 대해서 얘기를 하니까 단순 지지일 경우 보의 경우 여기 동그라미 치고 보의 경우에 16분의 L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지간이 16m였다면
나는 16분의 L이니까 보의 두께를 1m로 하면 내 설계가 깔끔하게 시작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이렇게 해서 설계를 하면 16분의 L을 만족하게끔 D를 잡아서 설계를 하면 처짐 때문에 심한 문제가 생길 수 있는 것도 미연에 방지해 줄 수 있는 빔 사이즈의 선택이 된다고. 그거 보면 16분의 L 정도만 머릿속에 집어넣어요. 단순일 때 L은 16분의 L이구나. 보의 높이를 아까 16분의 L처럼 이렇게 하면 추가적인 처진 검토도 하지 않아도 된다라고. 요거 하나만 꿀팁만 갖고 있어도 이제 어떻게 단면 사이즈가 어떻게 돼 그거에서 많이 벗어났지. 아까 불과 5분 전에 여러분들의 수준과 지금 상태는 하늘과 땅 차이야. 여기 지간이 16m라면 1m로 하면 전혀 문제가 없네 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되고, 얘가 1m면 얘는 황금비를 만족하는 쪽으로 비가 결정이 되게 되고, 그지? 얘의 자중은 금방 거기서도 나올 수가 있고. 그럼 철근은 어떻게 배분하느냐? 여지껏 쓴 철근은 필요한 철근 양만 계산을 해서 그 안에 집어넣기만 하면 됐었는데, 효율적으로 철근을 배분해야 되지. 그러면 어떻게? 일반적으로 힘을 받는 중립축의 수직한 어떤 이 단면의 중심축에 대해서 양쪽에 이렇게 대칭으로 배치를 합니다. 자, 대칭적으로 한다. 여기 있고, 인장철근이 필요할 때는 자, 양쪽으로 이렇게 대칭으로 배치한다 그랬지. 예전에는 필요한 철근량을 만족하면 여기에 그냥 큰 거 하나 넣었으면 좋았을 뻔했는데 이거 그건 아니네. 보니까 양쪽에 대칭적으로 배치한다. 그치? 인장철근이 필요한 때에는 최소 2개 이상을 배치한다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됩니다. 같은 위치에서 규격이 다른 철근을 3가지 이상 사용하지 않도록, 저런 말이 되게 어려워. 3가지 이상 안 된다 그러면 2가지만 된다는 얘기지. 그지? 그러면 여러분들이 철근을 배근할 때 여기 하나, 둘, 셋, 4개를 배근할 때 철근의 사이즈를 다르게 배근한다면 다른 사이즈가 2개까지만 가능하다는 얘기야. 근데 여기에서 35mm, 10mm 이거는 또 안 돼. 2개의 다른 사이즈의 철근을 배근하고 싶으면 철근은 한 사이즈까지만 변할 수 있게 그렇게 배근하도록 규정을 하고 있지 않지만 여러분들의 선배들이 가이드를 그렇게 준 거지. 같은 위치에서 규격이 다른 철근을 3가지 이상 사용하지 않는다. 즉 다른 규격의 철근을 사용할 경우 최소 잔면의 철근 규격이 2단계 이상 차이가 나지 않도록, 2단계 이상 안 되도록, 그럼 한 단계만 돼야 된다는 거잖아. 말 어렵지. 근데 자세히 잘 봐야 돼. 3단계 이상 차이가 나지 않는다면 2단계까지 괜찮고, 2단계 이상 차이가 나면 안 된다 그러면 한 단계만 되는 거잖아. 그치? 그래서 굳이 그럴 필요 없지만 다른 사이즈의 철근을 집어넣게 된다면 규격이 다른 철근을 3가지 이상 사용하지 않도록, 즉 2가지만, 그리고 철근 규격이 2단계 이상 차이가 나지 않도록, 즉 1단계 차이가 나도록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일반적으로 휨철근, 대직경 철근 D35 이하의 규격을 사용하라고 얘기하고, D35는 아까에서도 나왔었어. 뭐해? D35 같은 대직경 철근은 다발 철근으로 쓰지 않는다 그랬지. 35mm, 3.5cm나 되는 그런 철근들은, 그치? 단변할 때 단변의 손실도 얼마나 크겠어. 이렇게 커다란 거는 사실 부착을 되게 많이 떨어뜨리게 됩니다. 그래서 부착 성능 측면에서 이런 대직경 철근을 사용하지 않도록, 저 철근을 만약에 잊는다라고 생각해봐. 그것도 문제가 되고, 그치? 가능하면 한 단으로 배근을 하는 것이 좋고요. 가능하면 교수님이 한 단으로 가능하면 배근하라 그랬는데 한 단 갖고 도저히 안 돼. 그럴 경우에는 2단으로 해야 되겠지. 한 단에 교수님이 가능하면 한 단으로 넣으라 그래갖고 한 단에 10개를 집어넣었는데 이게 되나? 그건 아까 그걸 검토해야지. 철근의 순간격을. 왜? 철근의 순간격이 이걸 만족하지 않으면 균열이 발생했었잖아. 근데 한 칸에 넣을 수 있는 철근의 개수도 뭐 정해져 있는 것 아니지만 보통 어느 정도 넣나? 한 단에 5개 내지 6개.
정도까지만 배근을 하고요. 그 다음에 다양한 규격의 철근이 여러 단을 가지고 배근할 경우 규격이 큰 철근일수록 부재 피복에 가깝게 배근합니다. 내가 만약에 철근을 이렇게 3열로 배근했었어. 그러면 여기는 큰 사이즈 철근, 작은 사이즈 철근이 섞여 있다면 큰 사이즈 철근은 아래쪽, 피복 쪽으로 내려야 전체적인 도심이 아래로 내려가니까 팔 길이가 커지지, 그치? 그런 측면까지도 고려를 해서 설계를 하라는 얘기입니다. 자, 여지껏 저런 게 없이 여러분들한테 필요한 철근량을 가지고 설계를 하라고 하면 여러분들은 정말 다양한 철근을 배근을 할 수가 있었을 텐데 지금 이 두 개의 꿀팁만 갖고 있어도 설계, 철근을 배근하는 여러분들의 방법들은 상당히 점점 근접해 갑니다. 무슨 얘기인지 알겠어요? 처음에는 필요한 철근의 단면적만 있으면 되니까 막 큰 거 한두 개씩 넣어서 만족했었는데 그러면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기니까 작은 사이즈의 철근으로 바꾸고 양쪽에 대칭적으로 배근하고 2단계 이상 차이가 나지 않게 이렇게 배근을 하고 만약에 다양한 철근을 배근한다 그러면 무거운 걸 아래로 내리고 한 단에 5개 내지 6개만 집어넣고 그렇게 철근을 배근하면 대부분의 학생들이 거의 유사한 철근 배근을 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것은 정말 단면 크기 설계의 가이드라인과 철근 설계의 가이드라인 꿀팁입니다.